K 증시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8월 시장 피로 물들지 우리 시장 탈출구 어디서 어떻게 찾으면 좋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사이드카가 이미 발동이 됐고 이제 서킷 브레이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조금 전환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했는데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예상보다 전문가는 이게 고용 지표가 미국에서 또 안 좋게 나오면서 그게 또 악재에 하나 더 불을 지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실업률과 이 미국의 경기 침체를 가늠할 수 있는 연관인 3회 법칙이라는 말이 또 화두가 되던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한번 3회 법칙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의 그런 실업률의 최근 3개월 동안에 이런 이동 평균을 보게 됐을 때 지난 이제 1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치보다 0.5% 이상 상승한 것을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저는 이거 단순히 이제 수치적인 게 좀 중요하다라기보다는 향후에 이제 미국 쪽에서도 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우선은 이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고, 그리고 단순히 지금 이거 고용 지표만 볼 게 아니고 문제는 이제 제조업 지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조업 지수도 시장 예상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게 조금 맞물리면서 이런 쇼크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저는 이게 좀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빠르게 좀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시기를 조금 놓친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기는 것도 맞겠지만은 좀 빅스텝으로 많이 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실 우리가 지수에 그동안 상반기 때 좀 많이 반영이 좀 되어 왔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빅스텝을 밟는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증시가 다시 한번 좀 계속해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까라는 거에는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결국에 지금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로 들어가고 있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또 금리 인하가 또 해결책은 아닐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에 지금 이제 증시에 대한 어떤 거품론이나 버블론이 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이런 이제 어떠한 그런 추가적인 버블론까지도 또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증시는 뭔가 예측을 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조금은 이제 피해야 될 종목들이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조금 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사실상 막상 또 실적을 까보니까 이게 눈높이에서는 좀 못 맞춰주고 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근에 이제 AI 관련주들이 좀 낙폭이 좀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I 쪽에 전 세계에서 투자한 돈만 해도 지금 250조 원대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실적으로 좀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유독 더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이제 또 이제 연기 부분까지 좀 나온 상황입니다. 네. AI 칩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또 연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좀 약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동안 이제 증시를 주도했던 반도체주들은 조금 이제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그 주도 업종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경기를 좀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방어주 위주로 조금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은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이 먹고 상승을 해왔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게 원래는 좋은 지표로 읽히다가 경기 침체 신호로 읽히면서 시장이 지난주부터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JP 모건 쪽에서는 더 빨리 할 수도 있다, FOMC 전에 할 수도 있다, 긴급하게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금리 인하가 좀 빠르게 됐어야 됐다라는 비판은 좀 피하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 9월에 금리 인하는 대부분의 이제 시장 투자자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던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저도 연준 일단은 한 발 좀 놓쳤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제 저희 쪽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잡혀나가고 있는 것을 데이터로 확인을 했었잖아요. 근데 연준이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부분들은 2%, 그러니까 본인이 보고 있는 그 2% 구간대까지 들어와줘야만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시에 대한 멘트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지표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인플레이션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을 해가지고 한 발 더 빠르게 진행을
진행을 해서 경기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켰어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간을 본 거죠. 간을 보다가 결국 이런 사태들이 일단은 퍼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결국 이제 월가 측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금리 인하 부분들을 빠르게 좀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지금 고용 침체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계속 증시에 대한 우호적인 부분들도 전혀 보이지가 않는 상황이고 부정적인 스탠스 부분들이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지금 당장 연준도 압박감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과연 이제 금리 인하 이후에 증시가 과연 상승을 했을 수 있을지 이 여부에 대한 베팅을 보게 되면은 일단 베이비 스텝을 하게 되면은 금리 시장이 다시 올라가기에는 다소 제한적이라고 봐요. 일단 이제 상반기 내내 계속해서 25bp가 인하를 할 거라는 부분들이 기정사실화가 됐었던 부분들이다 보니까 증시는 계속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좀 많이 했을 거고요. 다만 이제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을 때 저는 이제 오히려 빅스텝 이제 50bp 이상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이게 이제 증시의 상승의 반전 트리거로 또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시장이 그간 계속 집중해왔던 타겟팅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25bp 쪽으로 계속해서 타겟팅을 해왔었고 상반기 내내. 그러면 결국 지금 고용 침체라는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증시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빅스텝을 밟아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부분들 추세 반전 시그널로는 바라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지금 빠지는 부분들은 결국 일본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지금 7% 이상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결국 더욱더 반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증시가 조금 더 빠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고용 침체 쪽으로, 그러니까 경기 침체 쪽으로 지금 거의 시장이 타겟팅을 맞춰서 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시각들은 이게 과연 경기 침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침체 우려감으로만 봐야 될지라는 그런 특정 키워드로 놓고 본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좀 후자 쪽이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침체 쪽으로 시작이 돼서 증시가 계속해서 밑으로 빠진다고 보기보다는 일단 그 우려감 충격이 너무 큰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어느 정도 증시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반대로 보면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결국 여기에서 계속 부정적인 이슈들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납기 부분들이 뭐 연장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전해지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한 투매도 더욱더 가속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반도체 추세 턴을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 엔비디아 실적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엔비디아 실적과는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반도체가 과연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을지 여부를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일단 과대 낙폭으로 시장이 좀 반영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실제적으로 지금 반도체 주가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가격이 어느 정도 매력적으로 다가갈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게 개인들이 반대로 매도를 하면서 공포심의 투매를 내보낼 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메이저들 입장에서 그 구간에서 매수로 받아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일단 지금 미수금이나 신용잔고가 전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신용잔고가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증시가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지고 있지만 현금성 자산이 없으니까 신용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 증시 상승에는 큰 도움이 되지가 못해요. 오히려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파들을 좀 진행을 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도 보게 되면 코스피는 개인만 지금 1조 4천억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금융투자까지. 일단 지금 메이저들이 코스피 대비 코스닥에 집중하는 부분들은 ADR 지수가 지금 10% 넘게 차이가 납니다. 코스피랑. 그러니까 코스피가 지금 한 72%, 3% 정도 유지를 해주고 있고 코스닥이 지금 66%까지 밀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지금 ADR 지수가 66%까지 밀리는 게 거의 이례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없는 그런 수치까지 지금은 코스닥이 밀린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과열권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메이저들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과열권이 있는 구간들을 먼저 좀 매수를 진행을 한다게 되면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빅스텝을 만약에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준에서 어떠한 좀 발언, 스탠스적인 부분들이 나온다든지 하게 되면은 일단 저는 하락은 좀 기울기가 좀 완만해질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공격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기보다는 일단 조금은 며칠 정도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떨어지는 거는 경기 침체 때문이 아니라 그 우려감 때문이다. 네네. 그래서 좀 과도한 반응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제 증거로 신용 잔고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이제 어쨌든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할 때라는 걸 인지하고 있지만 이제 현금이 없어서 총알이 없다 보니까 신용 잔고가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50bp 정도 금리 인하 B컷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또 증시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시장을 참 잘 활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제 메이저가 돼 봐야겠죠. 지금 시장에서 좀 기회를 찾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일단 시장이 언제까지 좀 이 조정폭이 이어질지 단기 지지선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많은 전문가들이 그 예상을 했던 가장 하단 라인이었던 2,500선까지도 내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이 조정의 폭이 어디까지, 골이 어디까지 깊어질까라는 우려가 사실 그래도 되긴 합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은 저도 이제 단기 라인을 좀 2,500까지 봤었는데 이게 그렇죠. 지금 예상을 깨고 훨씬 더 지금 내려가고 있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라인을 다시 잡아보면 이번 주까지 봤을 때 2,400을 이제 이탈할 수 있는지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상보다 지금 투매 매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분명히 좀 이상현상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좀 심각할 수도 있다. 저는 좀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연준에서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제 사실 투심이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지금은 어떠한 공격적인 매수를 좀 하시기보다는 시장을 조금 냉철하게 객관적인 관점에서 우선은 관망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우리 증시를 그동안 이끌었던 이제 업종이 반도체인데 이 반도체가 못 가고 있다라는 거 대부분의 업종도 못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주도주 변경에 대한 좀 가능성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체크할 때까지는 조금은 이제 시장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 오히려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 주까지 보고 나서 낙폭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그 지금 대외 변수가 굉장히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국내 증시의 어떤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좀 양호합니다. 특히나 이제 2분기 실적을 보면은 뭐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종목군들이 지금 50%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깜짝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도 30%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좀 잘 받쳐주고 있는데 현재 대외 변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가는 더 빠져버렸다라는 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저평가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거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바닥을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뭐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 없다 정도로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미국의 어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완화가 됐을 때 우리 시장도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은 그리고 또 이제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앞으로의 이런 경제 지표에 대한 그런 이제 일정들이 굉장히 여전히 좀 중요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까지는 이미 투심이 한번 꺾였기 때문에 우선은 좀 관망하는 자세로 좀 보시면서 우선은 현금 비중을 조금 늘리셨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된다면 그때부터 저는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이 아직까지 진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시장이 더 떨어지는 구간까지는 관망을 좀 하시고 낙폭이 더 심해지는 구간에서는 저점 매수 들어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구간대는 또 저희 주실랭과 함께 하시면서 그 타이밍, 아주 절호의 타이밍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시장이 뭐 오늘 굉장히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담아봐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체크를 하고 있을지 우선 화면으로 종목을 확인을 해보시죠. 네, 뭐 롯데칠성, 한국전력, LG생활건강, SK텔레콤 일단은 뭐 굵직굵직한 종목들 아무래도 눈에 띄는 이제 경기 방어주들이 주로 좀 포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들 중에서도 원픽을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라고 제가 꼽아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없다라고 단호하게 가지고 오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정령 없는 건가요, 전문가님? 저는 네. 일단 지금 공포의 매수는 맞다고는 봐요. 그렇죠. 네, 일단 네. 맞다고는 보는데 사실 이게 이제 예상하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맞아요. 지금 상황이 네. 저점은 분명 맞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일단 추세로 전부 다 깼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도 분명히 열어둬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가 지금 바닥인 줄 알고 매수를 진행을 했다가는 오히려 또 지하시까지 열리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저는 일단 아직 현금성을 가지고 있다 하게 되면은 무조건 지금 상황에서 뭐 세일 기간이 맞긴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일단 지금 하락의 무게 부분들이 어느 정도 끊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의 가파른 이 속도 자체가 어느 정도 좀 무마가 돼야만이 거기서부터 일단 매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지.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 대비 지금 뭐 종목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지금은 손익비적으로도 안 좋은 그런 매매들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저는 좀 매수를 진행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공포의 매수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지수 흐름들만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라인대가 지금 2,488포인트 정도 코스피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중요한 부분들이 한 2,477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라인을 과연 코스피가 좀 지켜주는지 여부가 가장 첫 번째 이유고 만약에 2,477포인트까지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올해 1월입니다. 올해 1월 달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거래대금들이 굉장히 많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만 딱 놓고 봤을 때는 거래대금들을 환산을 했을 때는 올해 1월 달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코스피 쪽에. 그러면 결국 이 지점의 저가 라인으로 놓고 보면은 한 2,435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하방을 열어준다 하게 되면은 2,400 초반까지 일단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하락의 깊이 속도가 굉장히 가파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더 빠진다고 하게 되면 저는 2,400포인트는 무조건 사수를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마저도 일단 깨진다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최저점 라인대까지 저는 열어둬야 된다고 봐요. 2,200포인트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는 물론 반등이 또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내일 거래에서.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하락의 깊이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를 해뒀을 때는 2,43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까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만약에 코스피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여기서는 일단 매수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충분히 조금씩 분할 매수는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지금 당장을 추천주를 제가 들여가지고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조금은 더 한 며칠간은 더 관망을 해보시는 게 저는 지금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급하게 뭐 오늘 당장 매수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너튜브로도 시청자님이 지하실이 열린다고요? 동굴까지 열린 줄 알았는데라고 하셨는데 말씀하셨듯이 더 낙폭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가 좀 진정이 되면 그때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